영입 5호 제39대 대한의사협회 상금 부회장이셨던 강청희 의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강청희입니다. 네. 네. 이미지가 저번에 저 강청희 후보라고 해야 되겠죠. 이재명 대표 그렇습니다. 테러 당했을 때 그때 강청희 또 후보께서 엄청 활약을 하셨죠. 네. 그리고 나중에 브리핑도 하셨고 의사가 이야기하니까 사람 다 믿는 분위기 있잖아요. 저랑 같은 점이 있죠. 네. 가운데 저가 청자야. 네. 무슨 청자예요? 맑을청입니다. 저도 맑을청입니다. 네. 맑은 사람들입니다. 얼굴은 그리 맑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좀 시커매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소개도 한 번 더 해드리고 제가 이 동영상 보는 걸로 갈게요. 안녕하세요. 수술하는 흉부외과 의사, 공공의료 행정가, 보건의료 정책의 현장 전문가 강청희입니다. 할아버지는 일제강점기에 만주 용종에서 의사를 하셨고 아버지께서도 의대 다니시다가 6.25 전쟁 이후에 직업군인으로 되셨고 어머니도 함흥의전 재학 중에 피난길에 올라서 의사의 길을 포기하신 사연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의사가 되기로 결심한 건 아마도 집안 내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코로나19 시기에 우리는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국가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경험한 바 있습니다. 국가의 책임 하에 어떤 돌봄 시스템이 완비되어야 되는데 아직 대한민국 그것이 부족합니다. 공공의료 실패에 이은 공적 돌봄 정책 실패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라도 공적 돌봄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생애 맞춤형 돌봄 시스템 구축이 가장 필요하고요. 여기서 K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와 의료가 연계된 새로운 모델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돌봄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K돌봄의 성공이 필수적입니다. 강청희 선생님이 왜 정치를 하시려고 하느냐 이렇게 여쭤본 적이 있는데요. 의사의 경우에는 인간의 존엄성을 의술을 통해서 지키는 그런 직업이다. 그런데 정치는 또 정치의 영역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분야라 생각을 한다. 그래서 의사로서 또 정치인으로서 국민들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강청희 선생님의 철학을 많은 공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강청희 선생님을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추천을 드립니다. 사회적 불평등이 결국 건강 불평등 문제를 유발합니다. 독선적 권력의 일방 통행을 막고 돌봄 국가 건설을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하겠습니다. 멘트하고 그 저는 이 동영상을 보면서 등장하는 전현희 위원장 네. 그 아름다운 바톤 터치 같은 거 아니에요? 네, 뭐 네. 우연히 강남을 뵙게 됐는데 네. 또 아름다운 바톤 터치가 됐습니다. 그 강남을 정도는 의사 정도는 돼야 공천된다 뭐 이런 분위기도 있었는데 꼭 그렇지는 않고요. 네. 강남을 지역에 이제 의사 인구가 좀 살긴 삽니다. 근데 네. 그런 목적에서 한 게 아니라 강남을이 상대적으로 과연 복지 체계가 잘 되어 있느냐 하면 의문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주민들이 많은 세금 부담을 하면서도 국가에서 받는 서비스가 없다는 불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런 면에서 좀 제가 민주당을 대신해서 지역에 좀 더 친화적으로 가서 많은 표를 모아올 수 있는 승리 요인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네. 해서 출마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감동 코드 하나는 강남을에 본인이 자청했다면서요. 내가 가겠다. 그 사실 강남은 좀 어려운 지역이잖아요. 네. 그래서 민주당에서 편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뭐 아는 게 없어요. 제가 그 말씀 좀 드릴까요? 예. 처음에 이제 강남 지역에 제가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사는 데서 출마하는 것이 옳다. 이런 신념으로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이제 정청래 우리 최고위원님 강의도 듣게 되고 여러 가지 또 강남의 재반 상황, 여건 이런 걸 보다 보니까 과연 민주당이 여기서 승리할 수 있는가 의문을 갖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영입 인재로서 그래서 강남에서 과거에 승리했던 영광을 되찾아올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저의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이야기 들었거든요. 국민의힘에서 강청희 의사가 공천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카운트 파트너를 못 정한 상태에서 뭐 박지는 어디로 가고 하다못해 이유부터 날아갈 수 있다 이런 분위기가 생기는 것처럼 딱 센 사람 하나 딱 나오니까
저쪽에서 긴장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딱 보기에도 세 보입니다. 그러니까 키도 크고요. 오늘은 장신 특집이에요. 장신 특집. 키 크신 분들. 네. 근데 지금 그 강남을에 딱 내가 가겠다고 하신 이유 또는 뭐 등등 어떤 각오 이런 거 있으시잖아요. 네. 저는 강남이 뭐 뛴다 이런 슬로건을 갖고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강남이 서울의 중심,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정치 1번지가 종로에서 강남으로 바뀐 지 꽤 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가진 각각의 계층들이 다양하게 혼재돼서 살고 있는 지역이 강남입니다. 물론 뭐 최고 부자라고 해서 일컫는 아주 초호화 주택에 사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국민, 99%의 국민이 소시민입니다. 실제로 열심히 일을 해서 그 일한 대가를 받고 보상을 받고 일하고 있는 지역이 강남인데 이 강남이 민주당과는 좀 거리가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세금 문제, 부동산 문제로 해서 많은 괴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대선에 패한 요인 중에 하나가 대구 경북과 강남 지역을 들고 있는데 이런 요인들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민주당의 정책에서 강남이 원하는 정책도 수용을 하고 강남 주민들에게 과연 민주당이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를 확실히 각인시켜 주는 길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남을은 실제로 8개 동이 있지만 8개 동마다 다 사정이 또 틀리고 또 처한 환경이 틀립니다. 이 균형 발전을 하면서 성장을 하고 또 교육에 관심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의 어떤 개선을 이룩하고 또 건강도시를 만드는 제 역할을 다 함으로써 앞으로 건강복지를 위한 돌봄복지 그다음에 또 기본사회로 가는 길목에서 우리가 돌봄복지의 성공을 통해서 모든 것을 완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제가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원래 인재영이 보면은 이제 변호사라든지 네. 이런 쪽은 많은데 의사가 들어오신 것도 이례적이고 예. 강남을 대충 거기 사시잖아요 지금. 네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보수로 안 가고 민주당으로 왔다는 거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보수로 가면 당선이잖아요. 저는 살아온 과정이 민주당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아 원래 항상 제가 불만을 가졌던 부분이 좀 이 부조리한 것, 불합리한 거에 대한 저항 이런 정신들이 항상 있고 또 생활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의사협회 일을 할 때 저희가 의료 영리환이 또 원격 의료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하고 투쟁을 하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 투쟁 경험 속에서 민주당과 공조를 해왔고 시민사회단체도 공조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제가 민주당의 길을 걷게 된 것 같습니다. 말씀도 잘하신다고. 예. 의사인데 말씀을 이렇게 잘하시면 어떡해요? 아유, 아니, 논리가 이상한가? 의사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보건복지 전문가이기도 행정도 굉장히 좀 말씀하시면 닥터 의사이면서도 또 이렇게 안중근 의사, 윤봉기 의사 같은 이런 또 기계가 넘치시네. 나는 이 방송에 우리 정청래 의원 재롱 보는 재미에 방송하는. 아 근데 보니까 본인이 죽어주시잖아요. 여러분 그걸 알고는 계세요. 주인공들 되시라고 본인이 죽어주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인재영이 하기 전에 정치하겠다고 했을 때 가족들이 일단 어땠는지 한번 반응 한번 볼게요. 왜냐하면 이게 가족들 입장에서 정치하라고 시키는 부인은 거의 없어요. 어떠셨어요? 들? 저부터 말씀드릴까요? 뭐 정치 정직하게 말씀하십시오. 예. 밖에 계시지 않습니까? 뭐 정치를 잘 모르니까요. 반대도 처음에는 심하지 않았고요. 반대할지를 몰랐구나. 네, 정치가 뭔지를 모르니까. 근데 제가 이제 영입 이후에 이제 전략 공천 받고 이제 지역에 계시는 당원님들 또 구의회에 계시는 구의원님들 이렇게 만나 뵙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제 수렴하면서 정치가 상당히 복잡하고 단단한 거구나. 그런 감을 조금씩 익혀가고 또 지역 주민들을 이제 만나는 뭐 명함을 돌리거나 이런 횟수가 늘어나면서 상당히 힘든 길을 가고 있다는 공감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가는 길이 뭐 더 쉽지는 않고 또 험난한 길이 있을 텐데 가족들의 잘 지지가 없으면 상당히 어려운 게 정치겠구나 하는 걸 저도 역시 또 느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서 왜 정치하려고 하는가 이런 의문들을 아마 다 가지실 텐데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제가 그동안 평생 살아오면서 느끼고 또 깨닫고 한 부분들에 이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특히 더 망가진 이 우리 국가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위기 이것을 극복하고 뭔가 개선하려면
제가 뛰어들어서 제가 직접 해야겠다. 누구 시킬 것이 아니라 제가 나서서 이거를 제도를 바로잡고 정치를 돌이키고 독재를 막아야겠구나 이런 소신과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정치가 아무리 힘들고 저하고 맞지 않는다고 치더라도 꼭 성공해서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저도 질문하겠습니다. 네. 그 가족이 지지합니까 진짜? 뭐 지지한다고 저는 믿고 아 근데 있습니다. 지지를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지지 이럴 수 있는 거고 지지합니다 이럴 수도 아니, 있거든요. 여기 따라오셨어요. 우리 저 최고위원님께서는 집에서 어떠신가요, 진짜? 저는 연애할 때부터 얘기했거든요. 아, 예. 앞으로 10년 후에 뭐 몇 년 후에 국회의원 출마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는 막 지지했어요. 지지. 그때 진짜 지지를 했어. 근데 다 알았으면 지지 이렇게 했을 거라고 그러더라고. 네. 모르니까 지지하는 거예요. 그런 네. 거죠. 근데 이런 건 있죠. 가족의 반대도 하게 되면 일단 부담 하나가 딱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가족들이 이런 건 있다고 봐요. 자기 남편 또는 가장을 믿으면 그 선택 존중해 주는 분위기일 거고 못 믿으면 반대할 거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 네. 저 어쨌건 지금 강남 을까지 공천까지 이제 네. 온 상황이니까 일상생활이 달라지셨잖아요. 이제 완전히. 그렇죠. 뭐가 달라졌습니까 일단은? 일단 눈치를 많이 봅니다. 제가 잘못하는 게 있지 않나. 혹시 우리 시민들이 볼 때 제 허점이 또 보이지 않을까. 이런 공인된 입장에서 이제 그런 모습들을 좀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남은 기간이 이제 5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네. 50일 안에 뭔가 제가 승리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만들어야겠다는 좀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잠이 잘 오지는 않습니다. 사실. 예, 잠을 안 오지만 또 새로운 이런 또 계획도 세우고 앞으로 전략도 짜야 되고 캠프 인원도 모집하고 사무실도 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목표가 확실하면 아무리 중간에 가는 과정이 험난하더라도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끝까지 하는 이런 의지를 보이는 게 제 자랑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끝까지 참고 견디겠습니다. 어때요, 저 의원님이 보시기에 한참 선배로서 안쓰럽죠. 지금 어떤 마음의 가색 이런 거 어떻게 보여요? 아니 저도 그런 과정을 겪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 모르고 뭐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사고 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때? 그렇지는 않고. 아니 나쁜 사고 말고 예. 선거 이변 일으키는 거지. 그렇지. 그럴 그럼 수 있지. 회의를 하는 거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있어. 처음에는 이 사람이 나를 지지하는지 모르는지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보고 악수하고 막 하거든요. 나중에 저 사람이 국민의힘 사람이었네. 뭐 이런 거 많아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그게 더 나아. 막 이것저것 막 재고 계산하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열심히 하는 거지. 근데 실제로 가족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멍할 거예요. 갑자기 바뀐 삶의 변화. 남편이 의사로서 뭔가를 할 때는 그냥 의사 사모님이잖아요. 근데 정치 입문을 하는 순간 이제 굽신굽신해야 되는 상황. 선거운동 기간이 인생에서 최대 슈퍼을이 되는 거죠. 슈퍼을. 네. 그 지금 최근에 의사들 파업 문제가 있잖아요. 예. 근데 우리 기본적으로 스탠스가 애매해졌어요. 네. 왜냐하면 의사 수는 늘리긴 해야 되겠는데 네. 윤석열이 말도 안 되는 숫자를 늘리는 상황이잖아요. 네, 네. 문재인 정부 때 400명. 지금 윤석열 정권 때 2,000명 늘리겠다는 거거든요. 그거 어떻게 보세요? 저희 양쪽 어느 쪽 편도 못 들겠는 상황. 지금 이미 프레임이 뭐 의사 파업으로 이렇게 말씀 벌써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번에 팩트는 의사 기득권 해체 이게 첫 번째고요. 현 정부의. 두 번째는 의대 증원입니다. 의대 증원인데 의사수 부족 문제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항상 OECD 통계에 비교를 하고 또 우리가 어디 외국의 사례를 비교해서 우리나라 의사수가 적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거부터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사실은 우리나라 보건인력 확충 계획을 먼저 세우고 큰 그림. 예, 한 5개년 계획을 세우고 거기서 보건의료 인력 전반에서 의사가 몇 명 부족하고 간호사가 몇 명 부족한지를 먼저 추계를 하고 시작해야 저항이 없는데 의사 별도, 간호사 별도 이렇게 가면서 결국 뭐 하고 싶은 그림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공의료나 지역의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의사를 늘리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다 그러면 지역의 의사가 갈 수 있는 유인책들을 먼저 내놓고 그다음에 지역의 의사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한 플래닝을 정부가 먼저 제시를 해야죠. 그게 지금 복지부가 빠져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공공의료에 종사하는 인원이 의사 수만 늘린다 그래서 늘지 않을 거라는 게 제 예상입니다.
의사들은 당연히 지금같이 자유롭게 개업할 수 있고 자유롭게 환자 볼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쪽, 그다음에 내가 적은 노력으로 수익을 많이 창출할 수 있는 전문 과목, 이걸 전공하게 되어 있죠. 근데 그거를 강제로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의료 제도의 개혁, 그러니까 의료 전달 체계의 개혁을 통해서 의사들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자기의 보람을 느낄 수 있고 자기 환자 치유에 대한 어떤 보람과 성과를 가질 수 있어야 그게 서로 협의가 가능한데, 현재 윤석열 정부는 무조건 의사 숫자만 2,000명. 매년 2,000명 10년이면은 2만 명입니다. 현재 배출되는 인력이 3,058명이기 때문에 2,000명을 더해주면은 5,000명씩 넘는 인력이 10년 동안이면 5만 명이 늘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의사 숫자가 13만으로 우리가 추계를 하는데 5만이 늘면 18만 명을 어떻게 먹여 살리느냐. 의사만 뽑는 것이 아니라 의사 한 명에 간호사가 2분이 또 필요하죠. 환자를 보기 위해서는. 그러면 간호 인력도 양성을 해야 되는데 인력이 양성이 뒷받침되지 않은 의사들은 그럼 어디 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 고민을 사실 할 때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공보험 체계 하에서 의료 수가를 주고 있어요. 건강보험이라는 공보험이 있기 때문에 되게 한 해에 100조가 되는 이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진료에. 근데 100조가 되는 금액이 갑자기 의사 수가 2배가 증가되면 아무리 의사 인건비를 깎는다고 해도 실제로 진료 숫자는 늘어나기 때문에 진료에 소요되는 비용 자체도 증가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맨날 윤석열 정부는 우리 문재인 케어 했을 때 건보 재정 위기 초래했다, 니네 적립금 썼기 때문에 불법 아니냐, 이런 걸로 공격을 해왔는데 그러네요. 실제로 자기들은 건보 재정을 위해서 하나도 세수 투입도 안 하고 해준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를 늘리겠다? 그럼 다음 정부는 그 수에 맞춰서 건보재정 파탄 나고 결국 사보험에 의존하는 그런 체계를 지금 유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현 정부에 의료 전문가가 없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경제학자, 그다음에 그 복지 쪽을 전공하신 분들, 그 중에서도 경제학이 주로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지금 같은 공보험 체계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사보험으로 가서 의료 영리화를 추구하는 것이, 영리병원 도입하고 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 부담한테 다 전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재정 절감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 박근혜 정부에서 이야기했던 KDI가 개발한 보고서가 하나 있는데 의료 선진화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내용에 보면은 사보험 강화시키고 영리병원 만드는 것까지가 지난 정부 그들이 원하는 또 이 사안이었고요. 그런 게 또 재발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당대표님이 말씀하셨지만 실제로는 말도 안 되는 숫자를 던져놓고 그다음에 누군가 조종하는 모양새를 통해서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획책하고 있다는 찌라시들도 돌기 때문에 그런 찌라시가 도는 내용에 대해서 뭐 사실인지 아닌지 제가 확인할 수 없는 위치지만 그래도 얼마나 답답하면 그런 찌라시가 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실히 근거가 있어야 돼요. 숫자를 우리가 어느 정도 늘리겠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2,000명이면 2,000명, 5,000명, 5,000명인데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배분 계획도 같이 세워야 되고요. 장기적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돌봄하고 의료하고 결합됐을 때 거기에 1차 의료에서 종사할 수 있는 인력을 늘릴 것인지 아니면은 대학병원이나 대형병원에서 아주 그 고급의 어떤 수술이나 드문 희귀병에 대한 치료를 하는 인원을 늘릴 것인지, 그러니까 전문 스페셜리스트를 키울 건지 GP라 그래서 일반인을 키울 건지를 먼저 제시하고 인력 문제를 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민주당에서 2020년에 추진했던 안은 300명 의사를 증원하고 100명의 의과학자를 양성하는 안입니다. 그거는 점진적 증가이기 때문에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쪽으로 좀 민주당이 지금 이 위기 상황에서 좀 나서서 의사나 또 우리 환자의 피해, 이 전문직들이 사실 환자 보는 거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없기 때문에 면허 뺏어버리면 그 사람들은 뭘 합니까? 굉장히 낭비죠.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도 얘기를 좀 들어주고 또 환자들의 피해가 전혀 없을 정도로 좀 안전한 의료 환경 구축을 위해서 좀 당연히 나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우리 강 선생님. 네네. 제가 그 교육할 때 분명히 말을 할 때는 쌍괄식으로 말씀하시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르겠어요. 자, 근데 하여튼 그 제가 짧은 지식으로 몇 가지 말씀을 좀 현답을 좀 해주시고 우문현답.
박근혜 정부 때 네.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했어요. 네. 그게 대부분 보수 언론이나 이런 데서 찬성을 했었어요. 네. 그러다가 같은 내용으로 네. 문재인 정부 때 늘린다고 그러니까 또 반대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보수 언론이 입장이 바뀌고 의협에서도 비슷한 입장이었던 것 같고 이번에 또 윤석열 정부 하니까 또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오해를 좀 풀어주셔야 되는 게 네. 정권에 따라서 의대 정원 늘리는 거에 대해서 어떤 정권은 찬성, 어떤 정권은 반대, 어떤 정권은 더 반대 막 이렇게 하는 것이 네. 좀 정파성 있는 게 아니냐 네. 이런 질문이 하나 있어요. 일단 여기에 대해서 짧게 네, 한번 네. 답변해 주세요. 뭐 의사협회도 제가 볼 때는 정치화돼 있기 때문에 네. 그 어떤 정당하고의 문제 또 자기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집행부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그런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뭐 의사는 기득권 집단이라고 다 생각하듯이 이익에 충실한 게 의사 단체입니다. 본인들의 이익에 충실하다는 개념이 우리들이 얼핏 보면 아 니네들 숫자 늘어나면 수입 주니까 반대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냥 매도되기만 하는데 네. 제가 또 그 안에서 일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실제로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은 의사 안에서도 소수고요. 실제로 이게 어떤 위해가 앞으로 올 수 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게 그 전문직에 종사하는 현업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우려를 네. 국민들에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 표현 방식이 정치적으로 성숙되지 않아서 서툴러. 결국은 뭐 파업이라든가 협박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같이 맞불을 하니까 동의를 못 알겠습니다. 구하는 거죠. 그러면 네. 좀 더 들어가서 네네. 한 걸음 더 네. 들어가서 질문한다면 오늘 이재명 대표도 이제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고 저도 이제 그런데 네. 의대 정원을 늘리긴 늘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2,000명은 이건 좀 너무 이건 아니 400명 늘리는 것도 의사협회에서 뭐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게 막 갈리고 그러는데 아니 5배를 갑자기 막 이거 무슨 이거 인해 전술도 아니고 그래서 이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비전문가가 봐도 그러면 숫자로 말하기가 어려울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의협에서 네. 이 정도 인원이면 동의하겠다 이런 게 있습니까? 저도 요새 의협에 이렇게 정보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네. 예전에 뭐 연구 용역 결과를 제시한 걸 기준으로 봤을 때 350명을 아마 제시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1년에 350명이면은 뭐 크게 부담 없이 수용할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는데 네. 그 과정이 중요하죠. 네. 수용을 요구하려면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강압적으로 너 안 좋아요. 받으면 구속이다. 이렇게 하면 안 일단 되겠죠. 프라님 저 질문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세요. 이 시대 참 허락인으로서 허락을 맞고 해야지. 이 방송 주인이 내가 아니니까. 기운 죽겠어 아주. 자, 근데 이제 제가 이때 문재인 정부 때 이제 방송도 많이 나가서 떠들었던 그런 기억을 더듬어 네, 보면 그래서 이런 안이 있었어요. 정원을 늘리되 네. 일정하게 지역에서 공공의료에 몇 년간 복무를 하게 한 다음에 그걸 풀자 옵션을 그런 제안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사협회 입장을 제가 대변하는 위치는 있지 않지만 네.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누구라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안에 대해서 예. 한지 의사 제도라는 게 과거에 있었습니다. 뭐요? 한지 의사. 한지? 지역을 제한해서 거기서만 면허가 통용이 되고 의사 면허가 다른 지역에 가면 의사 면허가 없는 거예요. 그건 안 되지. 그러니까 한지 의사와 이 지역 의사제 개념이 혼재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오해를 일단 불식을 시켜야 되고요. 네. 지역 의사에 들어오는 인력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줄 것인가가 확실하게 제시가 돼야 되고 그 사람들이 그 기간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그 그림도 정부가 제시하는 정책을 준다면 크게 오해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일본이 이미 그 제도를 시행해서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선에서만 우리가 잘 설명할 수 있으면 가능하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안에는 그게 윤석열 정권에서는 없다면서요. 없어요. 구체적으로 그런 게 없어 보여요. 왜냐면 이거 좀 우리 관훈 토론 형식으로 할까? 재밌네 이거. 이게 어떻게 보면 타당 사람들을 우리가 취조하는 느낌. 뭐냐면 우리는 이제 아니 지금 타당 얘기하시는데 제가 질문하고 답변한 것은 타당합니다. 그 생각만 하네요. 어떻게 하면 아재 개그를 한번 해볼까. 그러면 이제 두 분 인재 영입에 대한 마지막 질문으로 말하자면 이제 총선은 어떤 식으로든 선수로 뛰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대표 선수로 예약이 돼서 영입된 사람들이잖아요.
이제 뭐 이미 공천 받으신 분도 있고 이제 공천 받으신 분도 있고 그런데 총선에 임하는 자세 이거는 뭐 자기 직업 직군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무슨 일을 했던 간에 총선에 임하는 자세는 사실상 하나일 수밖에 없는. 무슨 자세야? 그거 답이 똑같지. 결연한 자세지. 한번 한 번씩 들어볼까요? 뭐 정답을 말씀하셔서 죽을 각오로 결연한 자세로 총선에 임하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이 관권 선거 대책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 당에서 노력이 있지만 실제로 지역 현장을 가보면 언론, 그다음에 여론조사, 또 지역 민심 서로 맞지 않습니다. 이 맞지 않는 거를 누가 증명하고 누가 제대로 설명해 줄 것인가, 나중에 바람몰이가 될 수 있는 이 정부의 어떤 관권 개입을 어떻게 막아줄 것인가가 이번 총선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이 똘똘 뭉쳐서 좀 이 윤석열 정부의 무도한 정치를 끝장내기 위해선 총선 개입도 막아야겠다. 저는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총선에서 강남을에서 제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당원들의 지지도 중요하고 확장성도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이 세상을 바꾸겠다는 의지를 실어서 함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청이를 많이 좀 성원해 주시고 앞으로 또 용기를 많이 북돋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뭐 관권 선거뿐만 아니라 원래 지멋대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걸. 자기 멋대로 하기 때문에 이런 개념이 아마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법을 저기 항상. 마침 나오네요. 네. 화면에. 선심성 홍보쇼. 그러네. 민생 토론회. 타임 기가 막히네. 네. 어. 서영교 제과직 한 거. 그러니까 이런 게 선거법 위반이라고 본인이 생각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알고도 저렇게 할 수 있는 능히 그럴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당에서 이거는 진짜 강하게 저희가 법적 조치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미리 다 해놓는 게 좋습니다. 네. 예. 특히 강남은 아예 그런 거를 그러니까 직접 봤잖아요. 현장에서. 네네. 저는 뭐 정당 지지율 자체가 높은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총선 위기론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건 뭐 오늘 중에서 네. 제일 웃겼어. 근데 이제 우리 고향 말로 네. 공천을 받아놓으면 험지든 아니든 신가는 편해요. 네. 저 고향 말로 신간 편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강남을은 항상 위기이기 때문에 네. 막 위기해도 위기감이 없어. 항상 위기감이 있어. 그래 당선돼버리면 그냥 기적 쓰고 스포트라이트 받는 거. 그건 이제 히어로가 되는 거지. 이야 정말. 근데 하나 걱정스러운 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앞으로 후보자 간의 여론조사 이런 또 공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네. 그럴 때도 이런 식으로 모수 조작해가지고 편집하면 승산이 과연 있을까? 그걸 보는 또 우리 당원들, 지지자들 무슨 생각을 할까 이런 걱정이 앞서서 이런 부분의 여론조사를 좀 저희 당에서도 별도로 좀 기획을 맞죠. 해서 정확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것이 맞지 않나 4년 전에 네. 서울시당에서 네. 지역구별로 여론조사를 해서 네. 근데 공표용이 아니라 후보자 참고용으로 주거든요. 네. 와 진짜 정확하더라고. 네. 그래요? 네. 제가 4년 전에 정의당이 나와서 9%를 가져갔습니다. 그럼 9%를 가져가면 웬만하면 낙선이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 이겼어요. 근데 서울시장이 가져온 게 17% 이기는 걸로 나왔어요. 와 난 놀랐어. 완전 넘사벽이네. 너무 정확했어요. 4년 전에. 그래서 서울시당에서 다 해줍니다. 네. 각 지역구별로. 그리고 인천시당도 물론 할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정확하더라고. 근데 이런 측면이 있어요. 우리가 압도적으로 지는 여론조사는 소개를 안 합니다. 네. 언론사도 아니고 딱 하나는 있죠. 추세가 될까 봐.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야 민주당이 지지율이 오히려 저는 그 반대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박빙으로 따라가고 있으면 오히려 이기는 선거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 전체 구성원 입장에서 보면 자만감에 빠질 수가 있어서 그게 조작이든 뭐든 간에 지지율이 가끔은 출렁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 근데 이제 이게 말도 안 되게 윤석열은 폭정이고 심판하고 싶은데 국민들 여론이 저렇게까지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불안감이 어떻게 작동하느냐의 문제죠 지금. 자, 그러니까 언론이란 잘하고 있으면 기사거리가 없어요. 막 두들겨 패고 깨고 분란 있고 소동 있고 이런 언론이 보도가 양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동훈 윤석열 뭐 충돌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기사량 엄청 났잖아요.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안정이 됐거든. 그 민주당 뭐 하냐 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 이게 어떻게 보면 복불복이고 그래서 너무 조용히 할 필요도 없고 네. 너무 뭐 시끄럽다고 또 그걸 가지고 또 막 어떻게 하면 좋지 큰일 났네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네. 그냥 묵묵히 그냥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죠. 네. 이런 법안을 만들고 싶다. 저는 일단 의료법 개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개정을 왜 생각하느냐. 예전에 1950년대에 만들어진 의료법을 고쳐야 간호법 파동도 안 생기고 의료 기사들의 불만도 없어지고 모든 중심이 의사 중심 체계로 되는 게 의료법이기 때문에 이제는 현재 상황에 맞게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법 개정을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는 지금 뭐 4차 산업부터 AI까지 이제 여러 가지 현대 문명 발달에 의한 이 문물이 의료에도 도입되기 때문에 이런 데에 대한 결과물 그다음에 이익을 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건보 재정으로 흡수해 올 수 있을지 그런 건보법 개정이 또한 필요한 상황입니다. 두 가지 법안을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계류 중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에 대한 법안도 아직 있는데 이 부분은 설계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 설계를 더 완성을 하고 추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이 강청희 후보께서는 우리가 정권을 바꿔낸다면 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가까워지신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유 저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 예. 자, 강남 닥터 강청이 이번 4월 10일 날 여의도에 무너진 대한민국, 위기의 대한민국을 살리러 개업하러 갑니다. 여기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많은 성원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멋있습니다. 자.